그런데 먼저 봤던 그 약관 조항이 사기라면, 이 유병자 보험 만들 때 기왕력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험료 산출 기준에 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쓸데없이 많이 받고 보험금 안 주는 조건을 약관에 넣었다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은 금감원이 놀라운 판단을 했어요. 그 약관이 잘못됐답니다. 그 약관이 잘못됐대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굉장히 유리한 조항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모르고 있고, 이런 변화 역시 보험 설계사들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뀐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를 해서 제대로 받는 일이 없을 거다, 앞으로도. 우리가 똑바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고요. 우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21년 올해죠. 2월 1일에 나왔던 몇 가지 언론사들의 이제 보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소비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항은 아시겠지만 메이저 언론이나 TV에서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다루려고 하면 보험회사가 광고 실어주고 하면 그냥 내리는 거니까.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의 간편심사보험 기왕증 미보상 움직임과 관련해 간편심사보험을 가입한 사람한테 이건 기왕증이니까 고지의무 위반이 아닌데도 기왕증이니까 보험금 못 주겠다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엄청 유병자보험 팔아놓고서 그 움직임과 관련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업무의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배포했다. 이런 행위를 금감원 공식 용어로 감독행정이라고 그래요. 감독행정이란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법령 준수를 위해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간편심사보험은 간단한 질문을 거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절차나 제출 서류 등이 일반 보험보다 간단해서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유병자나 고령자가 주 가입 대상이다. 그러나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기존에 알았던 질병, 이른바 기왕증에 대한 보장 여부가 개별사마다 달라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사의 기왕증 관련 보험금 미지급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보험사들은 일반 보험이나 타사 간편보험과 달리 약관상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한다고 조건을 내걸어서, 약관에 그런 조항이 있죠, 실제로. 그 조건을 내걸어서 사망이나 입원, 수술 등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에도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을 제한한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측은 해당 간편심사보험의 보험료율 산출 시 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보험료율 산출 기준과 달리 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반영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사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사업단 세션에서 했었던 간편심사보험의 약관이 어떤 조항이 있고 약관이 어떻기 때문에 기왕증에 대한 보장을 안 해줬는지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번 금감원의 판단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려드릴 건데, 보험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서 그 사람의 권리를 찾게 해주는 게 그게 보험 세일즈의 기본이라고 믿어요, 저는. 소비자는 그러려고 보험을 가입한 거니까. 그러려고 하기 때문에 약관까지 이해하고 공부하는 전문가들을 만나서 상담받고 도움받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소비자가 모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보험방송이나 보고 대충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줍시다. 사람들에게. 도와줘야죠. 유병자 보험이 뭐예요? 간편심사 보험이? 어디가 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건강체인 사람들이 가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나는 어디가 요 부분이 아픈데, 이런 질병이 있는데 이거 보험 가입했다가 그 아픈 걸로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진단받거나 그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겠지라는 희망으로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료도 더 비싸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정말 이걸 줄까? 의심스러웠던 거죠. 그럴 땐 뭘 해야 된다? 뭘 확인해야 된다? 약관을 확인해야죠. 약관을. 그게 Y사업단 아니에요? 약관을 확인해야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히 알고 판매하기 위해서, 컨설팅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관을 봤더니 2020년 4월 29일에 하나손해보험 간편건강보험이에요. 보험금 지급 사유죠. 뇌혈관 질환 수술비라는 동일한 담보로 여러 회사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그때 사업 세션을 다 했던 겁니다. 이 약관을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보험 기간 중 진단이 확정되고 그리고 수술을 받았을 때만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준다고 써있어요. 전제가 뭐다? 보험 기간 중에, 즉 이 간편심사보험을 가입하고 그 이후에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수술했을 때만 보험금 준다는 거예요. 즉 기왕증으로서 뇌혈관 질환이 있는데 이 보험을 가입했어. 그리고 그 기왕증 뇌혈관 질환 때문에 수술을 해. 보험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주겠다는 거죠.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무슨 유병자 보험이야? 그래서 우리는 야 이거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여러 회사 약관을 다 검토했죠. 그중에 몇 군데는 이렇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이 차이점을 말해주고 이걸 가입하면 안 되고 이걸 가입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게 우리의 차별성이에요. 다 모르고 판단 말이에요. 소비자는 당연히 모르고 가입하고. 그러면서 보험 전문가예요? 사기지. 무슨 전문가야? 외제차 전문가겠지. 많이 끌고 다니니까. 딜러를 하든가, 씨. 아, 리스 전문가죠. 보통 리스를 뽑잖아. 흥국도 봤어요, 약관을. 똑같은 담보예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 사유를 보면 똑같아요. 보험 기간 중 진단이 확정되고 그래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한다. 즉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전제를 깔지 않으면 보험금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왕력이 있었고 이 보험 간편보험 가입하고 그 후에 수술했어? 보험금 못 막는 거야. 그걸 안 주려고 약관을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농협 마찬가지. 메리츠? 재밌죠? 메리츠의 모든 보험이 이런 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세션했던 거예요. 보세요. 메리츠의 갱신형 뇌혈관 질환 수술비 보장 특별약관은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보험 기간 중에 뇌혈관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금을 준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거하고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보험 기간 중에 진단 확정이 없죠. 이게 진짜 간편보험이에요. 이러면 보험을 받을 수 있죠. 우리는 이 차이를 얘기했죠. 소비자들한테 이걸 말해주고. 그게 우리 전문성이에요. 롯데손해보험도 그래서 약관을 바꿨죠. 그래서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현대해상도 바꿨죠. KB손해보험도 바꿨어요. 2020년 4월 당시에 말이에요. 작년이네요, 벌써.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리츠든 KB든 간에 모든 유병자 보험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회사가 판다고 똑같지 않아, 조건은. 예를 들면 KB손보가 팔고 있는 초간편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이 들어있어요. 간편까지는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을 빼주더라도 초간편은 못 빼주겠다는 거죠. 이걸 어떤 소비자가 구별하고 가입할 수가 있죠? 약관을 종이 약관 주지도 않는데 CD로 주면 그걸 어디다가 돌려? 요즘 노트북이나 PC 어디다 넣어? 원반 던지기, 가족들 모였을 때 명절 때 원반 던지기를 하면 돼요. 고리 던지기. 세상이 이런데, 세태가 이런데 소비자는 절대로 이걸 구별해서 가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험 설명서도 모르는 걸 어떻게 소비자가 아냐고. 그래서 Y사업단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는.
그런데 이래 왔단 말이에요. 약관이 어쨌든 아까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이라는 말이 들어있을 때 가입한 사람 그걸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가입하지 말고 이거 가입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런데 먼저 봤던 그 약관 조항이 사기라면 제가 처음에 읽었던 신문기사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기다. 이 유병자 보험 만들 때 기왕력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험료 산출 기준에 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보험이 뭐예요? 위험률만큼 보험료 받는 거 아니에요? 결국 쓸데없이 많이 받고 보험금 안 주는 조건을 약관에 넣었다는 거지. 확인해 볼게요. 2021년 올해죠. 1월 28일 날 금감원 감독행정작용을 통해서 간편심사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을 전 보험회사에 지시를 했어요. 내용을 보면 감독행정의 취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편심사보험 약관상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을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다. 즉, 이 유병자 보험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입원, 수술 이런 거 안 주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행위가 보험기간 이전 발생한 질병은 배제되게 되잖아요. 결국 그 약관 때문에.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약관에서 분명히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된 것만 보험금을 준다고 했으니까 보험 기간 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을 간편보험 가입하고 수술하고 입원하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약관대로 하면? 근데 그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금감원은 지금. 그 행위가 부당하다. 약관대로 하는 게 부당해? 왜? 상기 간편심사보험의 보험료율 산출 시에 보험기간 이전 발생한 질병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기왕력을 배제하지 않고 만들었대요. 보험사들이. 무슨 얘기냐? 간편심사보험을 과거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요율에 넣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보험료를 더 싸게 해야 되는데 싸게 해주지도 않으면서 보장을 안 해주는 조건을 약관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죠. 마치 다 줄 것처럼 받아놓고 안 주는 조건을 약관에 슬쩍 넣은 거예요. 문제는 그랬으면 요율을 깎아야지. 깎지도 않았다는 거야. 보험료율을. 비싸게 받고 보험을 안 주는 조건을 슬쩍 약관에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하다는 거예요. 사기지. 명백한 사기죠. 명백한 사기예요, 이런 거. 문제는 금감원이에요. 이걸 알 수 있게 그러면 다 알려야 되지 않아요? 과징금 때리고 막 보도에 빵빵 내고 해야 되지 않아요? 안 한다고 얘들이 이걸 잘. 한통 속이니까. 결국 소비자가 의지할 사람들은 이런 분들밖에 없어. 이 아침에 와가지고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 안 그러면 소비자를 보호 못해. 그렇잖아. 모르는데 어떻게 보호해. 그래서 보험료율 산출 시 반영되지도 않았음에도 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집어넣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안 되는 거다. 아니 받은 만큼 해줘야지 왜 받아놓고서 안 해줘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약관 이렇게 돼 있는 거 가입한 사람한테도 보장해라 마라? 보장해라. 보장해라. 우리가 지금 이 유병자 보험이 어마어마하게 팔렸기 때문에 지금 이미 금감원이 이런 감독행정작용을 내놓은 이유는 보험사들이 이 약관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금감원이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어. 이거 금감원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보험료율과 약관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지도 않는 거야. 그리고 상품 판매 허가 내주고 민원 들어오면 그제서야 들여다보고. 그동안 못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 앞으로도 못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 이런 작용 금감원이 내려보내면 보험회사가 바로바로 지킵니까? 그럴 리가. 일단 안 줘요. 계속. 아는 사람이 덤벼들면 주겠죠. 보험 이런 거 아는 사람한테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아는 사람한테? 소비자 입장에서 말이에요. 세일즈 하는 입장 말고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유병자 보험의 보험료율 산출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건데
참고할 만한 자료를 찾았는데 2016년 8월에 금감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있어요. 간편심사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 그때도 이미 불합리했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뭐가 나오냐면 간편심사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기본적인 조건을 설명을 해줘요.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계약 인수 절차를 통해서는 보험가입이 어려운 유병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한 상품이다. 따라서 어떻게 완화했냐면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를 축소해. 즉 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고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입이 원활한 거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and 일부 질병에 대한 인수 심사를 아예 생략해. 안 봐. 그냥 받아줘. 그리고 가입 연령을 확대해. 이런 소비자에게 되게 유리한 조건을 파격적으로 제시하는 대신 그 대신 어떻게 한다? 일반 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2배에서 2배가량 더 비싸다. 그렇다면 결국 간편심사보험의 보험료율은 어떻게 책정되느냐? 첫째,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축소하니까 당연히 더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고 고지할 필요가 없고 고지 의무 위반이 안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료 더 받아야 되는 거죠. 위험률이 올라갈 테니까. 손해율이 보험회사 입장에서. 두 번째, 일부 질병에 대한 인수심사를 아예 생략해. 즉 그 리스크를 떠안는 거야. 당연히 보험료 더 받아야죠. 오케이. 게다가 가입 연령을 확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위험률이 높잖아. 질병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그 문턱을 낮춰서 나이 많으신 분들도 받으니까 보험료를 더 받아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보험료가 어떻게 된다? 일반 보험에 비해서 최소 1.2배, 많게는 2배가량 비싸다. 이게 일반 심사보험에 비해서 간편심사보험이 보험료를 더 받아야 되는 이유의 전부예요. 여기에 그럼 뭐가 없다? 가입 전 발생한 질병 관련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조항은 없다. 이런 조항은 없는데 마치 가입 전 발생한 질병과 관련한 보험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건이 마치 보험료율에 적용된 것처럼 약관에 슬그머니 넣어놓고 보험금을 안 주고 있었다. 명백한 사기다. 결국 이번 감독 행정작용의 결론은 이거예요. 보험료율 산출 시 반영되지 않은 약관 조항을 적용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거다. 앞으로 이 간편심사 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기왕력과 관련된 걸로 보험금 청구 들어오면 보험금을 줘야 된다는 거죠. 부지급하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당장 오늘 상담할 때부터 알려주세요. 가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당신이 얼마나 잘못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좋은 보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보장을 제대로 몰라서 못 받는지를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약관을 공부하고 약관에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고 이런 정말 약관 분석 컨설팅이 가능한 이런 분들을 만나서 상담 받으시고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시라고. 가입을 권유하지 말고 도움을 주세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약관 분석 컨설팅이에요. 그게 우리 자존감이죠.